대개 우리 아이는 언제쯤 교정을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정치료는 나이로 결정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미국 교정학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만 7세 전후에 교정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치의 앞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 올라오는 혼합치열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 함께할 치아의 배열과 턱의 성장 방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만 7세 전후의 아이는 교정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서 치아 상태와 턱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대개는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 반대 교합이나 치아가 심하게 겹치는 경우 또는 한쪽으로만 틀어서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 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턱이나 치아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예전에 그랬다면 미리 조금 교정을 먼저 시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아래턱이 더 발달하는 그런 주걱턱 형태의 안모는 유전적인 경향이 매우 큰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초상화를 보면 대를 거쳐서 이렇게 하악골, 아래턱이 발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발달하는 주걱턱 안모의 경우에는 더더욱 조기에 이런 골격적인 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과도한 성장을 보이는 아래턱에 대한 개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량이 부족한 위턱, 즉 상악골의 성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모든 아이가 일찍부터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나 오히려 나중에 다른 영구치 맹출이 더 이루어진 이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너무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교정치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구치가 다 맹출된 이후, 즉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에 본격적인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정치료 과정에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치, 비발치입니다. 이를 꼭 빼야 하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듣는데요. 만약 치아 배열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이를 빼지 않고도 교정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치아의 크기에 비해서 턱이 많이 작다던가 치아가 심하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치아를 정상적인 위치로 배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입이 돌출된 경우에는 발치를 통해서 생긴 공간만큼 앞니를 뒤로 이동시켜야 입이 들어가는 심미적으로도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교정치료 전 모습인데요. 돌출감을 주소로 교정치료를 고민하셨고 위아래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 이후에 앞니를 뒤로 잡아당기는 교정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모습처럼 치아들이 뒤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 입술도 같이 뒤로 들어가서 돌출입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발치를 안 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밀려 나오거나 입이 더 튀어나오는 등의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치아를 이렇게 발치를 하지 않고도 그 부족한 치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최근에는 다양한 장치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발치 교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턱뼈의 틀을 넓히는 악궁 확장 장치가 대표적이고요. 이 모습은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하는 건데 치아와 치아 사이 아무것도 없는 잇몸 부위에 교정용 스크류라는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치아들을 뒤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발치냐 비발치냐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치료 전략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가장 관심이 높고 고민하는 것이 어떤 장치를 할 것인가인데요. 투명 교정 장치를 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철기를 까는 브라켓 교정을 할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투명 교정을 선호하지만 두 치료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관상의 장점만으로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명 교정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신미성입니다.
투명한 장치를 뺐다 꼈다 함으로써 치아를 움직이는데 장치를 착용해도 티가 거의 나지 않고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나 양치가 비교적 편리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발치 교정처럼 치아의 이동이 복잡하거나 개방교합, 과개교합 같이 수직적인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확한 계획에 따라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고 착용한다면 이런 투명 교정도 브라켓 교정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배열을 정밀하게 얻어낼 수 있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20시간 정도 이상은 착용을 해야 계획된 치아 이동이 이루어지며 착용 시간이 부족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결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브라켓 교정은 치아에 고정된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외관상 눈에 띈다는 점과 초기에 이물감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다는 점이지만 치료의 안정성과 범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환자분의 치아 상태, 생활 방식, 그리고 치료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투명 교정이랑 브라켓이랑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땐 어떤 게 조금 더 부담이 덜할까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투명 교정 장치가 조금 더 비용이 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교정 장치는 하나의 장치를 계속 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를 짧으면 일주일, 열흘, 2주 정도 착용하면서 계속 다른 장치로 바꿔 끼기 때문에 적게는 10개에서 수십 개 정도의 장치 제작이 필요해서 비용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필요한 장치의 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구강 배열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MRI를 찍거나 전기를 흘려보내는 고주파 같은 시술을 할 때는 이걸 다 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제 두경부 MRI를 찍는 경우에는 교정 장치에 들어있는 금속으로 인해서 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정 치료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앞서 아이들의 첫 교정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30대, 40대는 물론 60대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도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니 과거보다 치아를 훨씬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칫솔질을 잘 해도 잘 닦이지 않는 부위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충치나 잇몸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치아가 겹쳐져 있는 덧니 부위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고 세균이 축적되기 쉬워서 장기적으로는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부종기압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턱 관절에도 부담이 가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턱 통증이나 두통, 심지어는 목과 어깨 부위까지의 통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정 치료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성인 교정 치료에는 중요한 요소가 치아 자체도 있지만 잇몸 상태입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 뿌리가 잇몸 안에서 움직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잇몸과 치조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아의 지지 구조가 약해질 수 있어서 교정보다 먼저 잇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강 건강과 기능 회복, 그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치료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